유튜브 형님들, 수표 형님들 어서 오세요. 어쨌든 대충 뭐 아주 가볍게 뭐 까따르 프렌하고 이탈리아 뭐 역배까지도 봤었는데 뭐 프렌하고 메인 그냥 스근하게 들어왔고 카타르 경기가 근데 약간 좀 냄새나긴 했어. 경기 보신 분들 무승부 좀 많이 몰렸잖아. 개나 소나 보는 무승부라고 했고 제가 2대2에서 추가 시간을 몇 분을 주는 건지. 나는 오히려 프렌을 찍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주심이었어요. 김종혁 주심 K리그. 안 끝내더라고. 한 10분을 넘게 줬어. 6분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하게 경기가 결국에 마지막에 카타르가 넣으니까 휘슬 불더라고. 좀 냄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카타르가 돈이 많긴 해. 어쨌든 간에 뭐 뭐로 가든 뭐 잘 들어왔고 오늘 어제보다 경기 수가 좀 적은데 나쁘지 않아 보여서 오늘도 메인이랑 서브 이렇게 가져갈 예정이고 NBA는 아침에 가겠습니다. 이게 딱 사이즈 봤을 때 미리 찍어도 괜찮을 경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경기 기준점이 벌써부터 좀 빠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 가면 좀 불리해질 것 같긴 한데 맨날 그랬어 근데 맨날 그랬는데도 다 맞췄으니까 뭐 직전에 올킬까지도 했었고 오늘 있었던 댈러스 경기는 패스를 했죠. 아침에 보니까 어빙도 GT 떠 있더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갑시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 대 일본 월드컵 예선입니다.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그겁니다. 인도네시아가 흔히 말하는 좆빠지게 뛸 거라는 거. 그게 변수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냉정하게 제가 지난 중국전에 이때 인도네시아 쪽으로 조금 몰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 경기를 저는 패스를 누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패스한다고 인도네시아가 뭐 어느 정도 팀 상대로 뭐 비비는 경기나 프렌에서는 찍기 괜찮은데 정배를 받았을 때 메리트가 있는 팀이 아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경기를 단 한 경기도 안 빼놓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득점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공격에서도 좋은 찬스들 가끔씩 상대가 이제 지고 있을 때 막 공격 올라오고 아니면 비기고 있으니까 막 사우디 같은 경우도 공격 올라오잖아. 인도네시아가 역습 때 좋은 찬스가 그럴 때 꽤 있는데도 잘 많이 놓쳐요. 거기도 수비도 은근히 불안했고 저도 뭐 인도네시아 프렌을 되게 많이 갔는데 바레인 때도 프렌 가고 호주 때도 프렌 가고 사우디 때도 프렌 가고 세 경기 다 프렌 찍은 것 같은데 중국전은 패스했고 나름 되게 불안불안해하면서 경기를 봤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전에도 패스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일본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전력상으로는 뭐 인도네시아가 그 기화 선수들 많이 데려와서 강해졌다고 한들 아직 그 정도 급이야 깜냥이 안 돼요. 인도네시아는 일본 게임이 안 돼. 우리랑 붙어도 빡세요 인도네시아는. 근데 일본하고 붙으면 사실 뭐 그냥 반코트 내내 당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자카르타 상당히 많은 관중들과 또 인도네시아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죠. 꼴등이에요 꼴등. 일본이 승점 10점으로 1위고 인도네시아가 승점 3점.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경기가 좀 많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4위 중국과 승점 차가 3점 차,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 3점 차밖에 안 나요. 그래서 희망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 열심히 뛸 것 같은 경기야. 그래서 이게 해무가 뜰까봐 좀 불안해요. 해무가 뜰까봐. 결국 일본 승은 똥배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도 마헨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막 강승부를 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만 멘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이제 결정전 이제 공격주 우에다가 빠지고 셀틱에 후루아시가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에다가 있는 게 좀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후루아시는 뒷공간 파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거 인도네시아 한 템 빼갈 텐데 후루아시는 근데 전형적으로 뒷공간을 파는 유형이지. 그런 면에서 우에다가 조금 더 인도네시아 상대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근데 사실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버티느냐 싸움인데 이게 불안하면 사실 언더로 가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템뺑일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마리노 대 지브롤터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 가장 약체 팀들끼리 붙었습니다.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둘 다 이제 기본적으로 득점할 만한 힘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똥배긴 합니다만 언더 보고 치울게요. 승패는 도저히 예측이 안 된다. 여러분들 조기 축구에 뛰는 거 어디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릅니다. 세 번째
루마니아 대 코소보 마찬가지로 네이션스 리그고 루마니아가 이번 네이션스 C그룹으로 강등됐었나? 아무튼 해가지고 뭐 그냥 깡패짓을 하고 있어요.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 4전 전승에다가 뭐 마인했던 경기도 상당히 많고 한 부분이고 코소보 같은 경우 오늘 그 전방에 라시차 옛날에 브레멘에도 있었고 막 노리치에도 있었고 지금 어디 있더라? 페네르바체에 있나? 아무튼간에 라시차가 좀 빠지는 부분이고 다행히도 이제 무리키는 좀 복귀를 했습니다. 마요르카 때 이제 부상 좀 당했었는데 뭐 최근에 경기 뛰었었죠. 그래서 국대에도 복귀를 한 부분들인데 루마니아가 사실 막 이렇게 잘하는 팀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 그룹이 C 그룹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가 약해서 루마니아가 좀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소보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 장담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배당도 1.78배 뭐 만만치 않은 배당을 받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기세상으로 루마니아가 확실히 좋고 뭐 코소보가 어쨌든 원정 경기인 부분이기 때문에 루마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제 루마니아 경기 때 계속 그랬어요. 제가 루마니아 경기를 잘 못 맞춰. 이번 네이션스 리그 루마니아 경기 다 틀린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맞춘 것 같은데 진짜로 네 경기 한 거? 한 번도 못 맞춘 것 같아. 가물가물한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9월 10월이니까 한 번도 못 맞춘 것 같아. 맨날 반대 보거나 언더 봤다가 맨날 개오반해가 혼자 오반해가지고 틀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루마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 공격 쪽에서도 이제 뭐 폼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요즘 뭐 그 시즌 초반에 파르마가 또 꽤나 공격 쪽에서 돌풍이 있었잖아요. 그 파르마의 또 드리블러 데니스맨도 이제 루마니아고 뭐 간판인 라즈반 마린도 소집이 됐고요. 뭐 토트넘의 드라구시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사고 쳐도 사실 이상하진 않다. 가지고 루마니아 승에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2대1 정도 봅니다. 루마니아 승 오바. 넘어가고 스코틀랜드 대 이제 크로아티아 이 경기는 좀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조인 이제 포르투갈 대 폴란드 네이션스 리그고 같은 그룹 같은 그 뭐야 이거 같은 말이 안 나오냐? 같은 A 리그의 1 그룹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라고 보시면 되고 포르투갈이 10점 승점 10점 크로아티아가 7점 폴란드가 4점 스코틀랜드가 1점 마지막 매치업이 그 크로아티아 대 요 매치 이후 3일 있다가 또 차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포르투갈이고 그리고 저기 폴란드 대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네이션스 리그는 꼴등 팀은 강등이 돼요. 이게 A 리그 A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수준 높은 리그 막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있는 리그고 강등되면 B로 갑니다. 꼴등 팀. 스코틀랜드가 지금까지는 뭐 유력하죠. 그래서 이 경기가 마지막에 둘이 붙어요. 사실 이 둘은 끝났고 둘이 1위 싸움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포르투갈이 오늘 이기면 끝납니다. 오늘 이기면 끝나는 부분이고 1위 싸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오늘 승점을 따면은 굉장히 유리한데 오늘 사실 경기가 별로 막 크게 의미는 사실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게 포르투갈 원정에서 폴란드가 이길 건 아니잖아 형님들아. 뭔가 변수가 나오면 무승부겠죠. 이게 레반도프스키 참고로 없습니다. 레반 부상으로 빠졌어요. 이길 게 아닌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 경기 승점 3점에 걸려 있어요. 이게 승자승 그 다음에 이제 승자승에 대한 그 골 득실 뭐 다득점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폴란드랑 스코틀랜드랑 지난번에 붙어가지고 폴란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원정에서 기본적으로 이겨야 돼요. 폴란드를 이겨야 돼. 그러니까 오늘 폴란드가 지금 4점 그대로잖아요. 스코틀랜드가 이기면 4점이죠. 가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포르투갈한테 진다면은 무승부를 캐나 이기나 똑같습니다. 무를 캐면 2점이잖아. 어차피 이겨야 돼. 이겨도
이겨야 돼요. 왜냐 무승부를 캐면은 똑같이 5점이 되잖아요. 얘네가 원정에서 이겼잖아. 승자승 원칙 1승 1무잖아요. 그럼 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입장에 사실 뭐 폴란드가 포르투갈 상대로 승점을 따는 거 아니면은 오늘 뭐 지지만 않으면 되는 사이즈인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레반도프스키까지 빠져 있고 이게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오늘 경기하고 그리고 다음 주 주중에 화요일 새벽인가 수요일 새벽인가 바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 사실 오늘 적당히 템백을 하다가 사이즈 안 나오면 그냥 경기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해야 되니까. 바로 3일 뒤에 그죠? 뭐 어차피 여기서 지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서 뭐 스코틀랜드가 10대 0으로 이겨도 여기서 지지만 않으면 폴란드가 살아. 당장 이 경기보다는 이 경기가 훨씬 중요한 부분이고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승점을 따야 되는 부분들,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서 이기고 마지막 경기를 봐야 되는 부분 사이즈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폴란드 또 마지막 경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포르투갈도 공백이 조금 있긴 합니다. 바이에른 이제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나 이런 애들 좀 빠져 있고 뭐 하파엘 레앙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속팀 감독과의 좀 불화, 베르나르도 실바도 맨시티에서 조금 뭐 여러 인터뷰들을 봤을 때 되게 좀 위축돼 있거나 좀 그런 느낌들도 좀 들어요. 이번 시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막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뭐 특히나 포르투갈 미드필더 자원들이 대체로 이제 조금 피지컬 쪽으로 좀 떨어지기는 해요. 폴란드가 강하게 이제 수비로 나섰을 때 쉽지 않을 만한 포인트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결국에 뚫을 거라고 봅니다. 뚫는 순간 폴란드 입장에서는 힘이 많이 빠지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뭔가 동점골을 향한 그런 움직임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을 많이 빼게 되면 결국 다음 경기 지쳐버리니까. 그럼 가뜩이나 레반도프스키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포르투갈 마인승 쪽으로 보고요. 요거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의 문제는 어쨌든 수비거든요. 수비. 근데 스코틀랜드가 당장에 솔직히 공격력이 그리까지 세진 않은 팀이고 특히나 이제 뭐 루이스 모건이라든가 체아담스 공격 쪽에서 조금 부상이 있습니다. 물론 전방에 이제 다익스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뭐 나머지 주전급 자원이나 뭐 좀 로테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수비 쪽에 아직도 그 부상자들이 복귀를 안 했어요. 뭐 아스날의 티언이나 브랜트포드의 리코엔리가 아닌가? 에러니키나 헷갈렸다. 에러니키나 측면 쪽에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아직도 장기 부상으로 뭐 둘 다 복귀도 못했잖아. 소속팀에서도. 물론 미드필더 자원들은 뭐 맥토미니, 길무어 뭐 이런 자원은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크로아티아는 주전 키퍼 리바코비치 터키 리그 뛰는 놈 같은데 어쨌든 출전 정지로 빠져 있고 부디미르 또 빠져 있는 부분인데 크로아티아로 갈 거면은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승보다 배당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크로아티아가 결국 수비에서의 실점이 굉장히 많고 스코틀랜드 원정이면은 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크로가 이기면 뭐 2대1이라든가 그런 진땀승 뭐 햄무 2대1 그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뭐 햄무 찍고 치우거나 아니면 오버로 돌리시고 저는 이거 스코틀랜드 풀어내 오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도 이미 선수들이 솔직히 많이 노쇠했어요. 다 늙었어 이제. 사실 이게 뭐 벌써 마지막이 라스트 댄스가 크로아티아는 여러 번이 있었어요. 이번이 라스트 댄스다. 근데 다음 번도 잘해가지고 이번이 라스트 댄스다 하다가 지난 유로 때 진짜 개박살 난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 완전. 지금 세대는 사실상 이제 좀 너무 노쇠했기 때문에 30대 중반이야 에이스들이 다. 가뜩이나 일정도 지금 타이트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 대회 자체에 대한 선수들의 어떤 미련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할 만큼 했어요. 이 세대는 이미.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네이션스 리그 따위 사실 그렇게까지 동비가 클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스코틀랜드가 어쨌든 강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 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냉정하게 얘들이 뭐 승점을 못 따는 선에서는. 그래서 프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오바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북아일랜드 대 벨라루스. 요거는 뭐 북아일랜드 사이드로 봅니다. 북아일랜드 사이드로 보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상 좀 똥대똥 느낌이긴 한데 홈바를 좀 믿어줬어요. 어쨌든 북아일랜드 지금 춥기도 하고
저쪽 위에 있잖아. 상당히 좀 춥기도 하고 해서 벨라루스보단 나을 것이다. 벨라루스가 점유에 대한 그러니까 못하는 팀들 중에 점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졌어. 옛날에는 똥대똥 붙으면 벨라루스가 고음 마지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신 골을 못 넣었지. 근데 요즘은 그런 힘들도 좀 많이 사라졌고 지난번에 이제 북아일랜드가 원정 가서 이제 0대 0으로 무승부를 캤는데 그때 상당히 북아일랜드가 많이 밀어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난 원정에서 이제 골을 못 넣어가지고 빵대빵 비겼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스위스 대 세르비아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좀 어려워. 이 경기도 지금 이 조에서 1위가 스페인이고요. 이것도 같이 해야겠다 이것도. 잠깐만. 스페인, 덴마크, 스페인. 여기 10점. 2위가 덴마크 7점. 세르비아가 3위 4점. 스위스가 에이씨. 아까랑 똑같네? 점수가? 어쨌든 요런 부분이고 마지막 경기는 그 세르비아 대 덴마크 그리고 스페인 대 스위스. 스페인 홈. 요런 부분이라 스위스는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경기 스페인 원정이야. 이거 덴마크가 좀 해주길 바라고 여기서 무 정도 느낌 보고 오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스위스의 결장자가 조금 많아요. 맨시티의 이제 아칸지 수비수 그리고 자카리아 미드필더 자원 또 자카리아도 빠져 있고 측면 쪽에 이제 은도에 얘는 이제 볼로냐에서 달리기 빠른 놈인데 얘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센터백 뭐 측면 자원 해가지고 결장자들이 많은 부분이고 세르비아도 물론 수비 쪽에 좀뭐 측면 자원에 대한 특히 결장자들도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이제 일리치가 지금 좀 빠져 있는 부분이 토리노에서 부상당해가지고 일리치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고 아니지 일리치는 토리노가 아니지 이 새끼 어딨더라? 아무튼간에 리치가 토리노지. 그리 대신에 이제 그 블라우비치가 소집이 된 것 같아요. 블라우비치가 소집이 됐고 뭐 미트로비치, 요비치 해가지고 그래도 공격진 자체는 좀 멀쩡한 것 같은데 전력은 솔직히 스위스가 좋은데 이번 대회 스위스가 좀 이상해요. 경기하는 꼬라지가. 스위스가 원래 되게 단단한 팀인데 그런 느낌이 사실 별로 없어졌어. 뭔가 뭐랄까 이게 성적이 말이 돼. 스위스가 1무 3패가 전력이 탄탄한 팀인데 뭐 첫 경기 저 덴마크전도 퇴장당해가지고 2대 0으로 졌고 그 언제야? 스페인전은 스페인이 전반 퇴장당했는데 4대 1로 졌어요. 아무리 스페인이 해도 스페인 전반 20분 만에 퇴장당했는데 4대 1로 지고 세르비아 원정에서 또 지고 덴마크 상대로 홈에서 이기고 있다가 동점 내줘서 결국 비기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무승부면 언더사이즈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선 간단해요. 마지막 스페인 원정이야. 치지만 않으면 돼. 여기서 스위스가 이게 굉장히 빡세잖아. 지지만 않으면 돼요. 지지만 않으면 돼. 무승부 작전. 뭐 언더, 뭐 약간 그런 사이즈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부상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언더가 뭐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르비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수비가 좀 박살나 있어가지고 화력은 좋은데 좀 다득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계속 언더야 이게. 수비는 뭐 옛날보다 공격성이 떨어져가지고 비교적 안정화됐고 뭐 템팩하는 날도 있어요. 가끔씩 세르비아 강팀 만나면은 옛날엔 그 정도까지 막 템팩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스페인 만났을 때도 그냥 템팩을 해버리더라고. 공격진에서도 화력이 이 미드필더 자원들이 옛날에 이제 두산 타디치 아약스 시절에 되게 막 4강 가고 했을 때 되게 잘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지원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또 저 밀코사 뭐 이런 애들 해가지고 지원이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일단 뭐 부상 관련해가지고 걔들도 좀 빠져있는 그래서 이게 배당이 지금 스위스가 개정배인 것 같은데 이번 시즌 하는 꼬라지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승배무 정도 볼게요. 그렇다고 세르비아 역배가 뜰 것 같지는 않고 결정자가 많기 때문에 무승배무 쪽으로 보고 이거는 저는 덴마크 프렌 스페인 입장에서 무승부만 캐면 끝납니다. 무 캐면 확정이에요. 스페인은
무승부 캐면은 확정. 여기에 부상자를 제가 참 말씀 안 드렸구나. 야말 빠졌습니다. 야말 빠졌고 뭐 로드리는 뭐 시즌 아웃 됐으니까 야밀 라말이 오늘 빠져 있다. 수비 쪽에서도 그 수비는 물론 파우토레스가 빠지고 저기 바르셀로나에 쿠바르시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진 않고요. 야말에 빠진 어쨌든 스페인 뭐 로드리까지 없는 지금 상황에다가 가뜩이나 선수들이 지금 유럽 대항전이 굉장히 타이트할 때죠. 더군다나 지지만 않으면 사실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막말로 저도 이거 이기면 되고 근데 이게 2점 차 이상으로 지면 안 되기는 해요. 2점 차 이상으로 지면은 마지막 경기를 좀 봐야 돼. 1대 0으로 지면은 뭐 한 골 차려주면 뭐 스페인이 무난하게 굳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승부가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덴마크도 홈에서의 뭐 적어도 버티는 힘이나 뭐 지지하는 능력 자체는 좀 있는 부분이라 근데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상대 전적이 20년 동안 스페인이 5번 붙어서 5번 다 이겼어요. 5번 다 이겼어. 마엔이 3번, 햄무가 2번 다 이겼는데 이거는 좀 저는 특수하다라고 봐요. 그동안은 좀 옛날에 많이 붙었거든요, 둘이. 그 이번 네이션스리그 스페인이 홈에서 1대 0으로 막판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거 빼면은 이게 2000년대 전적이야. 2000년대 뭐 초반, 중반, 후반 전적이에요. 아주 오래전 전적이라서 그때는 이제 일정이 지금처럼 타이트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일정이. 옛날에는 이제 컵 대회도 많이 좀 그거 하고 해가지고 괜찮았었는데 지금 뭐 쓰잘데기 없는 이런 네이션스 리그들 많이 들어서 타이트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상대 전적이 빡세도 프렘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루과이 대 콜롬비아 월드컵 예선입니다. 이거는 소리가 너무 약하다고? 형님 볼륨은 키우시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소리가 약해? 맨날 잘 들렸었는데? 볼륨은 똑같아요 원래랑. 요 경기는 일단은 좀 애매한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우루과이가 어쨌든 간에 지금 비엘사 감독의 체제잖아요. 옛날에 리즈 유나이티드를 이끌었었던 비엘사 감독의 체제인데 지난달 뭐 해가지고 수아레즈가 은퇴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비엘사 감독이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을 망치고 있다. 정확히 뭐라 그랬더라? 전술도 별로고 팀 내에 불화 그러면서 좀 내부 폭로 같은 거를 지난달에 했었거든요. 훈련 방식에 대한 어떤 선수들의 큰 불만이 있고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뭐 뛰고 싶지 않다. 이 감독 밑에 뛰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물론 수아레즈 피셜입니다. 팩트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로 그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우루과이가 승리가 없어요. 우루과이가 승리가 없어.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승리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 7월에 이제 미국과의 코파 아메리카와의 경기에 승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을 승부차기로 꺾었나 올라갔고 4강에서 콜롬비아 상대로 1대 0으로 져서 캐나다 상대로 이제 3, 4회전을 가졌었죠. 그 이후로 이제 뭐 A매치 포함해가지고 총 5경기가 열렸습니다. 월드컵 예선 4경기 그리고 과테말라와 이제 평가전 1경기 그 5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득점이 단 1개에 불과해요. 코파 아메리카 끝나고 5경기 평가전 1개 포함 1득점이에요. 1득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엘사 감독의 축구 체제에서 우루과이가 지금 미드필드 쪽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빌드업 거기에서 이제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가르테가 지금 맨유에 있잖아요. 파리 때도 사실 빌드업을 못 해가지고 망했어요. 맨유에서 사실 빌드업을 안 되는 선수거든요. 대신 이제 수비적인 에너지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우루과이에서도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발베르는 조금 더 앞선에서 뛰고 그런 아니면 측면 쪽 빠지거나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가는데 삼선 쪽에서 우가르테가 뿌려주질 못해.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좋은 양질의 찬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충분히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격수들의 퀄리티도 솔직히 별로예요. 전방에 뭐 다윈 누네즈 측면에 이제 펠레스트리 아라우오 우루과이 네임밸류에 비해서 펠레스트리 아라우오 뭐 좀 떨어지죠 느낌이. 개인으로 뭔가
개인 아이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만한 사이즈는 아니잖아. 공격이 답답해. 5경기 동안 한 골밖에 못 넣고 있는 부분이고 감독과의 좀 불화도 겹친 부분인데 이거 월드컵 예선이야 솔직히. 우루과이가 지금 계속 못 이기고 비겨가지고 초반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나름대로 다른 팀들이 다 따라잡았어요. 뭐 볼리비아랑 승점 4점 차, 베네수엘라랑 4점 차, 언더 다 따라잡혔어. 그런 부분에다가 상대 전적, 제가 남미 축구 분석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조건 홈이 유리하다. 무조건 홈이 유리하다. 남미는 전력대로 가면 안 된다. 무조건 홈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20년 동안 둘이 꽤 많이 붙었어요. 한 20번은 붙었어. 20번. 우루과이가 홈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콜롬비아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20년 동안. 20번을 붙었는데 물론 다 홈은 아니었겠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서로 홈에서만 이겨요. 서로. 원래 남미가 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꽤 데이터가 20경기가 되는 데이터 20년 동안에 이 정도까지면은 솔직히 콜롬비아가 원정에서 이기기는 좀 빡센 것 같긴 해. 그래서 이게 우루과이가 대표팀 상황이 지금 안 좋은데도 2.07 되게 낮은 배당을 받았어. 이게 배당이 이렇게 낮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잖아요. 최근에 이기지도 못해. 5경기 한 골이야. 감독과의 불화 있어. 2.07 콜롬비아인데 맞아? 아니잖아. 상대 전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어떤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사실 우루과이가 막 딥하게 장난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월드컵 나가야지. 맞잖아. 지금 어느 정도 장난질 많이 해가 다 따라잡혔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행으로 보겠습니다. 우루과이가 당장의 지금의 대표팀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사이즈로 봤을 때 마이날 만한 힘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발이는 한 골차 승리나 아니면은 또 한 번의 무승부. 최근에 무만 계속 하고 있기는 해. 아니면 또 한 번의 무승부. 그 사이드로 무해무로 보겠습니다. 무해무. 끝.